현재 중국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의 연이은 갈등 조성으로 인해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에 놓이는 상황마저 연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인도와 대만은 물론이고 베트남과 일본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끝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서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마저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는 한국과도 김치와 한복은 물론이고 최근 빚어진 기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일 갈등 국면을 촉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6일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와 중국 국제텔레비전은 최근 한국 매체들이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중국의 외교부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국의 기상청이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의 발원을 두고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에 위치한 고비 사막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하자 중국의 외교부가 이는 중국이 아니라 몽골에서 비롯된 것이며 중국은 단지 황사가 거쳐가는 곳일 뿐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 중국 매체들은 한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가 자칫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더불어 양국의 긴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와 중국 매체는 기후 문제와 환경보호와 관련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비과학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보건위기에서 보여줬던 무책임한 태도를 또다시 재현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위상이 급상승하고 있는 한국의 문화와 관련해 연일 중국 기원서를 주장하면서까지 왜곡을 마다하지 않는 반면에 보건위기와 황사 등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환으로서 오롯이 책임져야 될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는 끝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한국 정부와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고비사막의 사막화 방지와 황사 대응을 위해 10년 이상 나무 심기를 진행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중국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기오염과 관련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국제사회의 대대적인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중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와 달리 러시아 정부는 오히려 한국과 함께 기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고비 사막과 시베리아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의 사막화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한국의 연구진들과 함께 적극적인 협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매체는 이 과정을 통해 한국과 몽골의 나무가 기후 위기를 막는 최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극찬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6일 러시아의 과학 매체는 최근 러시아와 한국 그리고 체코 과학자들이 동북아시아의 기후 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는데 한국과 몽골에서 자라는 특정 나무가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베리아 연방대학의 연구자들을 비롯한 국제과학자 그룹은 그동안 동북아시아의 숲이 태풍에 적응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해왔는데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이 자주 출현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숲의 조림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한국의 삼나무와 몽골의 참나무가 태풍으로 피폐해진 지역에서 개척자처럼 꿋꿋하게 잘 자란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와 동시베리아에 분포하고 있는 분비나무는 오히려 태풍 덕에 더욱 더 잘 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태풍을 기회로 삼아 자생 범위를 더 넓혀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들 연구진들은 새나무의 사례처럼 태풍이 나무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산림의 면적 변화와 산림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및 탄소 축적 속도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의 기후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 있어 한국과 러시아 연구진들이 어떤 편견도 없이 허심탄회한 연구활동을 벌임으로써 중국 정부의 대응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얀마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외면한 채 군부 독재를 옹호하고 나섰던 중국 정부가 최근 국제 여론으로부터 대대적인 비판과 질타를 받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국제적 고립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와는 정반대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응원과 지원 노력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극찬과 환호가 잇따르게 되면서 중국 정부와 미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15일 미국의 CNN과 더불어 홍콩 의 대표 글로벌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미얀마 군부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면서 미얀마 국민들의 분노가 점차 극에 달하고 있는데 결국 최근에 이르러서 미얀마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중국 관련 매체는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 국민들로부터 중국 기업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태극기 기양에 나섰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현재 미얀마 국민들이 한국과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미얀마에서는 다른 그 어떤 국가들보다 선두에 서서 미얀마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한국 국민과 한국 정부의 연일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소셜미디어는 물론이고 외신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진심 어린 지원 노력이 알려지면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큰 용기와 위안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7일 영국의 외무부 장관인 도미닉 라브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 또한 한국을 따라 미얀마 군부에 무기를 팔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로부터 미얀마 유엔 특사로 임명된 사사 특사는 최근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하게 호소했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알리고 나섰습니다. 특히 사사 특사는 한국 방송과 인터뷰를 가지기 전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는데요. 바로 군부의 쿠데타가 벌어진 당일 아웅산 수지 고문과 함께 있었는데 다행히도 택시 운전사로 변장한 덕분에 체포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신에 가까스로 성공한 사사 특사는 한국 방송을 통해 미얀마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흡사 지난 1980년 광주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가전 도구를 마다하지 않았던 독일 제2공영방송의 힌츠페터 기자와 매우 닮아 있는데요. 또한 미얀마 특사의 이러한 고군분투 외에도 미얀마의 주요 활동가들과 외신들은 앞서 한국의 불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쟁취를 위해 한국의 가톨릭 사제들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나선 상황입니다. 특히 바티칸 교황청이 직접 발간하고 있는 바티칸 뉴스는 현재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한국의 추기경이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며 이를 비중 있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가톨릭이 미얀마 국민들의 시위를 지지하기에 앞서 이미 지난 1980년대 한국의 군사 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을 정도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시아에서 그 누구보다 미얀마 국민들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진심 어린 지원과 연대를 펼침으로써 미얀마 국민들의 감동과 환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쪼록 과장과 왜곡이 아니라 진심과 신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들어가길 바랍니다.